너 그년이랑 때문에 그럼 그렇게 오래 만난 거냐? 그 언니네 가족이랑 우리랑 같이 밥 먹고 할 때 너 무슨 마음이었냐? 걔랑 자는 게 그렇게 좋디? 사연자분은 남편과 대학교 CC로 만나가지고 8년 연애하고 결혼해서 현재 3년차 신혼부부라고 합니다. 11년을 함께한 부부인 거죠. 오랜 기간 알고 지낸 만큼 누구보다도 남편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셨대요. 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결혼하는 진짜 잘했다. 남편이랑은 TV 보는 취향, 음식 취향, 취미 뭐 하나 맞지 않는 게 없었대요. 남편이 너무 세심하고 다정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한테도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자랑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계셨다고 해요.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 모임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이상한 말을 하더래요. 있잖아, 너 네 남편 대학 때 바람 핀 거 아니야? 그때만 바람을 폈는지 지금도 피는 건지 뭐 나는 뭐 알 수 없지 뭐 네가 모른다면 뭐. 말끝을 흐리더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친구가 너무 당황하면서 야, 너 미쳤어? 너 왜 그런 말을 해? 무시해.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너 요즘 뭐 잘 지내냐? 말을 돌리더래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동기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사연자분. 남편하고 평소에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유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잘 때 핸드폰을 한번 열어봐야겠다. 심각하게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셨대요. 왜냐면 남편이 너무 잘해줬고 결혼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예전에 쓰던 메일함, 과거에 보관 중인 메일함 이런 것만 살펴보고 혹시라도 무언가를 발견하면 그냥 앞으로 약점거리를 잡아가지고 뭐 집안일이나 더 시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핸드폰을 열어보신 거예요. 남편의 핸드폰을 타타타타 열었습니다. 남편이 어릴 때부터 자주 쓰던 메일 주소 로그인해서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대학교 때부터 사귀던 여자와 주고받은 메일이 있었더래요. 그런데 그 메일을 주고받은 당사자가 우리 사연자분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바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연락을 했던 아는 언니였다는 거죠. 마음이 찝찝하기는 했는데 메일함을 보니까 정말 옛날에 주고받은 메일만 있었더래요. 이거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톡을 열어봤습니다. 다행이에요. 카톡에도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남편 핸드폰을 들고 맥주를 한 잔 이렇게 탁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 걔네들 좀 헛소리 했네. 괜히 찝찝했잖아.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건요, 인스타그램 알람이었던 거예요. 이 새벽 시간에 웬 인스타그램 알람이지? 클릭해서 들어갔습니다. 내가 모르는 계정인 거예요. 남편의 인스타그램 비밀 계정이었습니다. 사진을 봤는데요. 사진이 한두 장도 아니야. 보니까요. 앞에 숫자가 천자가 넘어요. 4글자가 넘어요. 그 언니하고 같이 찍은 사진들이 있는 겁니다. 최근 게시물 5일 전. 맞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 언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남편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더 충격적인 거. 남편이 게시물을 업로드한 날짜를 보니까 딱 그 언니가 우리한테 카톡을 보내던 날하고 겹치는 거예요. 나 지금 네 남편이라고 바람 폈는데 너는 어떻게 지내니? 이런 심보야 뭐야? 너무 치가 떨리고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대야를 딱 꺼내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차가운 물을 딱 받습니다. 바로 침실로 직행해서 남편 얼굴에 물을 팍 쏟고 나니까 남편이 놀라서 깼습니다. 뭐야? 자기야 왜 그래? 너 지금 자기랑 말 할 때 아닌 것 같은데 너 지금 바람 폈잖아. 너 그 언니랑 바람 폈잖아. 처음엔 남편은 아주 태연하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기 꿈 꿨어? 제가 오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 캡처를 했죠. 딱 보여줬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걸 딱 보고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네, 인정을 한 거죠. 알고 보니까요, 이 언니하고도요 무려 9년을 만났대요. 심지어 이 언니도 전문직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애도 둘이 있었대요. 남편이 이 언니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먼저 듣고 이제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다네요. 그런데 이 언니가 그 남자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조건 보고 결혼한 거고 나는 널 진짜 사랑하니까 우리 그냥 이대로 관계 유지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처음에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니 그 남자랑 결혼하면서 왜 나를 만나자고 해? 매일매일 자취방에 찾아오고 나 그래도 널 사랑해, 네가 나랑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할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관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다고 다 이해가 가나요? 완전히 이해가 가지 않죠. 자, 우리 사연자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남편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년이랑 몸종 때문에 그럼 그렇게 오래 만난 거냐? 너 지금 말이 돼? 너 나 완전 기만한 건데 너 그 언니네 가족이랑 우리랑 같이 밥 먹고 할 때 너 무슨 마음이었냐? 뭐야 걔랑 자는 게 그렇게 좋디? 라고 몰아쳤어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하더랍니다.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잖아. 아니야, 나는 그냥 어쩌다 보니 끌려다닌 거야. 여보 미안해.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랍니다. 남편 때리고 멱살 잡고 해도 남편은 그냥 가만히만 있었대요. 새벽에 이렇게 육탄전을 치르고 아침이 될 무렵에 이제 침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남편에게 얘기했답니다. 나 이제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까 이혼해. 그 언니네 집에 다 알릴 거야. 사자 되면 해. 이렇게는 안 되지. 나는 지금 그 언니 때문에 우리 관계 이렇게 됐는데 나 다 알릴 거야.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던 남편이 갑자기 입을 열더랍니다. 아니 내가 진짜 잘못한 거 맞는데 그래도 그 집은 애도 둘 있고 한데 가정 파탄 낼 순 없잖아. 내가 위자료랑 두둑히 주고 할 테니까 그냥 이혼하고 거기는 알리지 말자. 사연자분 그 말을 듣고 나니 눈이 확 돌았습니다. 집어 던지고 때리고.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상간녀 소송은 하지 말자, 내가 위자료 많이 줄게 라는 태도로 일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 집어 던지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서 더 이상 난리를 칠 기력이 없으니 남편이 얘기를 하더군요. 사실은 뭐 그 집 파탄날까봐 그 이유 때문에만 상간녀 소송 하라는 거 아니야. 만약에 네가 상간녀 소송 해가지고 소문내면 나도 회사 생활 어려워지잖아.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 공무원인데 소문나면은 타격 있지 않겠어? 내가 진짜 위자료 많이 줄 테니까 진짜 미안해. 상간녀 소송은 진짜 제발 하지 마. 사연자분이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연자분이 궁금해하시는 점입니다. 첫 번째, 이혼을 할지 말지 고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혼한다면 결혼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인데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이게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 궁금증, 남편이 상간녀 소송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데 상간녀 소송 하지 말까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나 사정 좀 봐줘 이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 언니랑 남편은 내 사정 봐주면서 바람 폈나요? 그 언니나 남편의 사정을 봐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분들이 상담 받으러 오시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의뢰인분하고 남편분 사이에 아기가 있잖아요. 남편 사정 쬐끔 봐줄까요?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남편이 진짜 잘못했고 이혼하더라도 어찌됐든 우리 아기의 아빠 구실은 해야 되니까, 회사는 제대로 다녀야 양육비를 주니까 사정을 봐줄 여지가 요만큼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도 없으시고 9년이나 아내를 기만하고 양다리를 걸친 건데 당연히 사정을 봐줄 필요가 완전 없죠. 첫 번째, 상간녀 소송 당연히 하셔야죠. 당연히 완전 상간녀 남편한테도 말해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변호사님 이거 얘기하는 거 명예훼손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한테 얘기해주는 건 명예훼손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소갈이 하지 마시고요. 상간녀 남편한테도 꼭 말씀하세요. 왜냐? 나만 혼자 고통스러우면 안 되지.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 언니 남편도 지금 속고 있는 거잖아요. 상간녀 남편에게 알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이요, 부정행위 기간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쁘냐, 죄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가 결정이 되는 건데요. 지금 이 언니는요, 나쁜 요소를 다 갖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도 많이 나올 거예요. 상간녀 소송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당장 이혼은 보류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홧김에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일주일 정도 차분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도저히 못 살겠다 싶으면 이혼하시는 겁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느냐, 재산 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을 나누는 거거든요.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게 혼인 기간 중에 남편이랑 나랑 같이 모아서 만든 재산이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진 재산은 사실 많이 없으실 거예요. 결혼할 때 내가 가져온 거, 결혼할 때 남편이 가져온 거 똑같이 그냥 그대로 나눠서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는 별개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 그렇다면 위자료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상간녀 소송에서 우리가 너 때문에 이혼한다 라고 하면 위자료가 1,500에서 2,000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연자분 사연 같은 경우에는 기간도 굉장히 길고 언니가 너무 나빠 처먹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2천만 원에서 최대 요즘 3천만 원까지 위자료 액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3천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솔루션 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남편 사정 봐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이혼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화끈하게 이혼하시고 남편 사정 봐주지 마십시오. 두 번째, 상간녀 소송 당연히 하셔야 되죠. 그리고 상간녀 남편한테도 알리세요. 명예훼손 안 돼요. 꼭 알리세요.
자, 오늘 솔루션 2개 소개시켜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나도 사연 보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